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법정 구속. 이 기사들이 쏟아진 21일 오후 간만에 느껴보는 카타르시스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짜릿한 전율마저 느꼈는데요. 아직 법은 살아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 아래 죽었다고 생각했던 법이 21일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재판에서 말이죠. 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데요.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바닥에 쓰러져 절규했습니다. 이번에도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 기대했던 탓에 충격이 커 보였는데요. 바닥에 쓰러진 그는 몸부림을 치며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법원 관계자들에게 온몸이 들려 실려나갔는데요. 진짜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이것도 보여주기 쇼가 아닌가 하는 점인데요. 징역 1년이면 어차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게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사가 매일같이 접견 신청을 하며 제대로 감옥살이도 안 할 거고 또 아프다고 병원으로 가며 시간 때우기식으로 대응할 게 뻔해 보이는데요. 제발 이런 기우가 현실이 안 되길 빌어봅니다.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1심에서 1년형. 이건 이제 항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확정됐다. 대법원이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네. 대법원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심이 끝난 거라서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해가지고 법 적용 자체를 아예 잘못했다거나 하는 것만 주로 다뤄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1심에서도 역시 1년형을 받았었고요. 2심에서도 1년형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대법원 사실 법정 구속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에 구속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강력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판사님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최은순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네.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으며 네.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막대하다. 네.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관련자 회사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실질적으로 관련자나 또는 각종 그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데들이 회사 굉장히 많아요. 최은순 씨가. 아, 그래요? 예, 이런 회사가 사실상 최은순 씨가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했고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까지 이 세 했어요. 가지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은 네. 다른 재판이긴 했습니다마는 요양병원 네. 사건 때는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아서 징역형을 받아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 네. 1심에서. 그랬다가 보석으로 2심에서 풀려납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주거지 제한이 있었거든요. 어디 이탈하면 안 되는군요. 예, 이탈하면 안 된다. 주거지 제한이 있었는데 주거지 제한을 어겼죠.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이탈해서 됐습니까? 전화통화, 기자랑 전화통화하는데 나 여기 어디 와 있어.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거지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전화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조금 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근데 난 뭐 요즘은 여기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얘기를 그냥 해서 그게 녹취된 게 나왔거든요. 그럼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냥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보석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 요양병원 사건에서 2심이 확정됐고 2심에서 무죄가 됐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털어진 거죠. 그리고 요거는 사문서 위조, 도촌동 땅을 살 때 잔고증명서 347억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정말 많군요. 여러 가지 혐의들이. 네. 예. 그리고 이분은 이거와 관련해서 도청동 땅과 관련해서는 또 조세에 관련돼서 세금, 나 명의신탁 아니에요. 왜 저한테 세금을 그렇게 납부하라고 하나요? 네. 왜 내 땅 아니라니까요. 계속 부인을 했어요. 네. 근데 왜 당신 땅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했더니 이거 세금 나 못 내겠어요 하고 재판도 하고 있어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부 이성균 재판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재판장이 법정 구속에 대해 설명하자 최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는데요. 그는 이어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어거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후 최 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쓰러졌고 결국 여성 청원 경찰 4명이 최 씨의 사지를 들고 나갔는데요. 최 씨는 약 15분 후에 밖에 있던 호송차에 태워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 성남시 도청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에서 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최 씨 법정 구속 직후 용산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혹시 이게 현재 벌어지는 국정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쇼는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장모를 제물로 삼아 반전을 노린 건 아닌지 전 자꾸 의심이 갑니다. 국민의 질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야당 탄압 수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말 극한 상황에 내몰린 듯합니다. 또다시 정치 검찰 카드를 꺼내들며 야당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과 수해 늑장 대처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당이 국정과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 부부의 호의에 앞장서고 있지만 분노한 국민의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질타와 지지율 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정치 검찰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 전환용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왜곡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면 전환용 야당 탄압 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도발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부당한 정치 수사, 왜곡 수사이지만 당당하게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임할 것입니다.